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밤 10시, 주방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부르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그 순간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병원 갔던 이야기, 무릎이 계단 오를 때마다 쑤시는 이야기, 며칠째 혼자 밥 먹으면서 느꼈던 외로움, 통화 기다리면서 핸드폰 들여다보던 그 긴 오후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괜찮아. 딸은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애들도 독감 걸려서 병원 다녀왔고. 엄마, 미안한데 다음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저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힘들 거 알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에서 물소리만 들렸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실 시계는 10시 5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한테는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딸이니까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왜 저는 딸 앞에서만 더 숨기게 됐을까요? 왜 딸 목소리만 들으면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자동으로 내려가 버릴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던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걸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달랐습니다. 아니, 아이가 없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면 통화가 30분은 기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남편과 다툰 일, 시댁에서 힘들었던 일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면 딸은 다음 날 바로 병원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혼자 있어 외롭다고 하면 주말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가서 같이 밥 먹을게. 그때는 말이 편했습니다. 딸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 편이 되지만 딸은 평생 엄마 편이라고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딸도 그랬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러면 저는 밤 11시든 새벽 1시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딸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서로 기댈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딸이 있어서 든든했고, 딸도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딸과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딸 앞에서만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점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변화는 딸의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딸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했습니다. 맞벌이의 아이 둘. 상상만 해도 정신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먹고 나서 느긋하게 전화했는데, 이제는 출근길 차 안에서 아니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그나마도 아이가 우는 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 둘째가 자꾸 깨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끊긴 전화는 다시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딸이 다시 전화할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30분이던 통화가 10분이 됐고 다시 5분이 됐습니다. 요즘은 2분이면 긴 편입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너는? 나도 그냥 그래. 엄마, 미안한데 나 회의 들어가야 돼.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통화. 저는 여기서부터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바쁜 걸 아니까요. 제 이야기를 꺼내면 딸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다녀온 날도, 혼자 밥 먹어서 속이 허전한 날도, 그냥 누군가 말 상대가 필요한 날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아라고만 말했습니다. 딸이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어느 날부터인가 괜찮아는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됐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주사를 맞고 온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해요. 계속 이러시면 나중에 걷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어땠어?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것, 의사가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 것, 혼자 병원 가는 게 외로웠던 것. 그런데 제 입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약 좀 타왔어. 괜찮아. 딸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나 지금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가 아직 욱신거렸습니다. 왜 진짜 이야기를 못했을까요? 왜 괜찮아라고만 했을까요? 저녁 6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날도 그랬습니다. 식탁에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를 놓고 앉아 있으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직도 혼자 먹는 밥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나 잘 먹어. 뭐 드셨어요? 국 끓여 먹었어. 괜찮아. 사실은 국도 어제 끓여놓은 거였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요리할 기운이 안 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일주일째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딸한테는 그냥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요, 잘 드세요. 엄마, 나 애가 오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나던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금방 배가 부릅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부른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아침에 딸한테서 전화가 오면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괜찮아. 문제는 이겁니다. 괜찮다는 말을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말을 숨길 때마다 그 말들이 가슴 어딘가에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딸한테 털어놓지 못한 병원 이야기, 혼자 먹는 저녁의 외로움, 잠 못 이루는 밤들. 그게 다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다행이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괜찮다고 말하면 딸은 안심했습니다. 그게 저는 좋았습니다. 딸이 편해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괜찮다고만 말하다 보면 언젠가 정말 힘들 때도 말을 못하게 되겠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딸의 하루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침 7시, 딸은 애들을 깨워서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애들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다 시간이 늦어져서 뛰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오전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딸은 조퇴를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저녁 6시, 퇴근해서 애들을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고 씻기고 재우고, 그게 끝나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제야 딸은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쉽니다. 그런 딸한테 제가 어떻게 나 외로워, 나 무릎 아파, 나 혼자 있기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응, 왜? 엄마, 나 지금 너무 정신없어. 큰애가 자꾸 동생 때리고, 둘째는 밤마다 깨서 울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이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딸한테 필요한 건 제 고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 힘들겠다. 남편은 뭐해? 남편도 야근 중이야. 엄마, 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무릎 아프다는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병원 가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다 지나가. 너무 힘들면 애들 내가 데려다 키울까? 아니야, 엄마.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그건 안 돼. 내가 버텨야지. 딸이 힘들다는 걸 알수록 나는 더 괜찮아야 했습니다. 딸이 버티고 있는데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됐을까? 딸이 착한데 왜 이렇게 서운함만 쌓일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을 너무 많이 기다렸구나. 딸 전화만 기다렸구나. 딸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랐구나. 그런데 딸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딸도 매일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딸 전화를 기다리지 말자. 딸이 챙겨주기를 바라지 말자. 대신 내가 나를 챙기자. 딸이 나의 전부가 되면 딸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진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괜찮아가 딸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말이 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한테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쑤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12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말은 안 했는데 몸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한테 괜찮아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요. 어느 날은 통장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장 잔액을 보다가, 병원비 나간 내역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또 어느 날은 병원 대기실에서였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는데 옆에서 딸과 함께 온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딸이 할머니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누가 볼까봐 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저는 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 보였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딸한테 괜찮다고 말하는 건 계속해도 된다고. 그게 딸을 위한 거라면요. 하지만 나는 정말 괜찮아져야겠다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아져야겠다고. 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괜찮아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딸을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한테서 문자가 왔나? 없으면 조금 서운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핸드폰을 봤습니다. 혹시 딸이 전화했나?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8시쯤 되면 딸이 전화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핸드폰을 3번, 4번 들여다봤습니다. 9시, 10시, 밤 11시쯤 딸한테서 전화가 오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전화하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딸이 이틀 동안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픈가?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엄마. 응,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바빠.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딸은 금방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을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됐구나. 딸이면 알아주겠지. 딸이니까 나를 먼저 생각해 주겠지. 이런 기대가 제 안에 있었구나. 이건 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기대를 배운 거였습니다. 딸이 예전에는 챙겨줬으니까 지금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딸의 상황은 변했는데 제 기대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도 내 하루를 살자고. 딸 전화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찾자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요. 병원 가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로워도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톡도 먼저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연락 오면 받되 제가 먼저 찾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첫 이틀은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보면 딸한테 안부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무릎 주사를 맞고 나왔을 때도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셋째 날부터 5째 날까지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한 번 왔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통화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사흘 동안 연락 안 했는데 딸은 눈치도 못 챘습니다. 아니, 눈치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6째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들어가 봤습니다.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 안내문 앞에서 한참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그동안 2번 전화했습니다. 예전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딸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덜 들여다봤습니다. 대신 제가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할까? 동네 산책로 걸어볼까?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도 버티고 있었구나. 딸도 저처럼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구나. 기다리지 않으니 이상하게도 내가 살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떨렸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프로그램 신청하러 왔는데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며칠 전부터 받았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요. 서류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수업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제대로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5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저처럼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으신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떨리죠? 네, 많이요. 같이 해봐요. 어차피 다 처음인데 뭐. 그분 이름은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68세.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딸이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본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법.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수업 끝나고 김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좋아요.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님도 저처럼 딸한테 말 못하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딸이 바쁜 거 아니까 괜찮다고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딸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딸을 기다리는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지관이 제 일상이 됐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는 바리스타 수업. 수업 끝나고는 김 여사님이랑 커피 마시며 이야기. 가끔 다른 분들도 같이 앉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커피 마셨어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대답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제 하루에 말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예전만큼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딸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내일 복지관에서 뭘 배울지, 김 여사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해?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요즘 복지관 다녀. 바리스타 배우고 있어. 진짜요? 대박. 엄마가? 응. 재미있더라.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멋있다. 나중에 나한테 커피 내려줘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한테 괜찮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딸이 나의 전부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내가 나를 채우면 딸과의 통화도 편해지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려야 했다는 걸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이틀만 전화 안 해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딸이 저한테 섭섭한 게 있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사흘 동안 전화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바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저는 제 일정을 봤습니다. 내일 복지관 가는 날이니까 김 여사님한테 지난번에 약속한 레시피 챙겨가야지. 카톡 답장이 늦어도 마음이 덜 출렁였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만 답장이 안 와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 반나절 지나도 회의 중이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급한 일도 아니니까요. 딸이 주말에 못 온다고 해도 덜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애들 돌보느라 힘들지. 괜찮아. 다음에 보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요일에 복지관 동아리 모임이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다음 수업 준비를 하거나 김 여사님이랑 약속한 산책 코스를 알아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제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오늘 커피 내린 게 잘 됐다거나 김 여사님이랑 웃었던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어느 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전화 못했어. 예전 같으면 제 안에서 서운함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전화해야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 알아. 나도 요즘 바빠. 엄마가 바빠요? 응. 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거든. 사진 동아리. 딸이 웃었습니다. 와, 엄마 요즘 완전 바쁘시네. 나보다 바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바빴습니다. 복지관 수업, 동아리 모임, 친구들 만남. 예전처럼 딸 전화만 기다리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제가 바빠지니까 딸과의 통화가 더 편해졌다는 겁니다. 딸이 전화 못해도 섭섭하지 않았고, 통화할 때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도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외로움, 서운함, 안타까움.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 생각을 해도 편안했습니다. 딸도 열심히 살고 있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다.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기 시작하니 딸과의 통화가 편해졌습니다. 10장. 딸과의 통화가 바뀌는 지점. 그렇게 6달쯤 지났을 때 딸과의 통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전화하면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잘 지내시지? 응, 잘 지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은 안심하고, 저는 숨기고,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나 요즘 바빠. 어제 복지관에서 사진 찍으러 한강 다녀왔어. 진짜요? 어디 갔어요? 반포 쪽. 날씨 좋아서 사진 진짜 잘 나왔어.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와, 대박. 사진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래, 다음에 집에 오면 보여줄게. 통화 시간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5분, 길어야 10분.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숨기는 통화였다면, 이제는 제가 나누는 통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오늘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봤어. 헐, 대박.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요? 대단하시다.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행이다 하고 안도하는 목소리였다면, 이제는 대단하다 하고 인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딸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걸요. 예전에는 걱정해야 할 엄마였다면, 이제는 뭔가 하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커피 내려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다음에 올 때 내려줄게. 와, 기대된다. 엄마가 내려준 커피. 딸이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딸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딸이 저를 기대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김 여사님은 잘 지내세요? 딸이 김 여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응, 잘 지내. 어제 같이 등산 갔다 왔어. 좋으시겠다. 엄마 친구 생겨서. 딸의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외롭다고 하면 딸이 미안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도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끊으면 허전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화 후에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딸한테 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이 변해서 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달라져서 관계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제가 딸에게 기대지 않고 서니까 딸도 편해졌습니다. 제가 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딸도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빴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 꼭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딸한테 솔직해야지. 힘든 것도 말하고 외로운 것도 말하자.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 딸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딸도 이미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딸한테 제 힘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면 딸은 회사 일, 육아, 그리고 저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건 딸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숨기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만 말하다 보면 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슴에 쌓이고 그게 외로움이 되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뭘 말하고 뭘 말하지 말아야 할지요. 첫 번째 말해야 하는 것. 건강 문제 중에서 딸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응급 상황, 수술이 필요한 일, 입원해야 하는 일. 이런 건 무조건 딸한테 말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바빠도 이건 알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나눠 말하는 것. 외로움이나 서운함 같은 감정입니다. 이건 딸한테 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줄만 말합니다. 요즘 좀 심심해 정도로요. 그러면 딸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저도 완전히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내가 해결할 것. 일상의 외로움, 혼자 먹는 저녁, 심심한 오후. 이런 건 딸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지관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가 제 외로움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뭘 말하고 뭘 말하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사로는 안 되겠어요.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 엄마가 오늘 병원 갔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대. 네. 엄마, 언제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기로 했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다음 주 언제예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저 꼭 갈게요. 그렇게 딸이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과 함께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건 말해야 하는구나. 딸이 알아야 하는 일은 숨기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일상적인 외로움, 심심함, 그런 건 딸한테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에게 딱 한 문장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얼마 전에 왔습니다. 딸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딸이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옆에 섰습니다. 같이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네, 엄마. 너 힘든 거 알아?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딸이 손을 멈췄습니다. 제 쪽을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엄마를 챙기기로 했어. 너한테 기대지 않고 엄마가 엄마 삶을 살기로 했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가 엄마를 챙기면 너도 마음이 편하겠더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전화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 바쁜 거 알아. 그래서 엄마가 바빠지기로 했지. 요즘은 정말 바빠. 딸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요. 엄마 요즘 진짜 바쁘시잖아요. 저보다 친구도 많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편안했습니다. 딸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딸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래서 더 말 못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딸한테 괜찮아라고만 말하면서 속으로는 외로웠던 그 시간들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방식은 모든 걸 참는 게 아니라는 걸요. 딸에게 기대지 않고 제가 저를 챙기는 것. 그게 딸도 편하게 하고 저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요. 오늘 하루 딱 하나만 해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동네 산책로 걸어보기, 오랜 친구한테 전화하기. 뭐든 좋습니다. 딸을 기다리는 대신 나를 위한 시간을 1시간만 가져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딸에게 괜찮아라고만 하셨던 날이 있으셨나요? 한 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